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지식을 넓히세요. 레이첼 지식확장소입니다. 오늘은 다들 아시는 얘기 중인 하나인 타이타닉호에 대하여 들어보겠습니다. 1912년 4월 14일 차가운 북대서양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배 타이타닉호가 빙산과 충돌에 침몰합니다. 1,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차가운 바다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사고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만약 이 모든 것이 철저하게 계획된 보험 사기극이었다면 어떨까요? 지금부터 당신이 알고 있는 타이타닉의 역사를 완전히 뒤집을 충격적인 증거들을 공개합니다. 차가운 바다 밑에 잠겨있는 배는 타이타닉호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타이타닉이 건조되기 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영국의 해운사 화이트 스타 라인은 야심차게 세 척의 자매함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첫째가 올림픽호, 둘째가 타이타닉호, 셋째가 브리타닉호였죠. 문제는 첫 번째 배인 올림픽호에서 발생합니다. 1911년 올림픽호는 항해 도중 영국 군함 호크호와 크게 충돌합니다. 이 사고로 올림픽호의 선체에는 거대한 구멍이 뚫리고 메인 프레임이 휘어지는 치명적인 손상을 입습니다. 하지만 재판 결과 충돌의 책임은 올림픽호에게 있다는 판결이 나옵니다. 즉, 보험금을 한 푼도 받을 수 없게 된 것이죠. 수리비만 천문학적인 금액이 들어가는 상황. 회사는 파산 위기에 몰립니다. 이때 회사의 실소유주였던 금융재벌 JP 모건은 무서운 계획을 세웁니다. 수리 불가능한 올림픽호를 폐기하는 대신 보험금을 타낼 방법은 없을까? 그들의 계획은 대담하고 충격적이었습니다. 항구에 나란히 정박해 있던 고장난 올림픽호와 막 건조를 마친 세 배 타이타닉호를 바꿔치기 하는 것입니다. 겉모습이 똑같은 쌍둥이 배였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고장난 올림픽호를 타이타닉이라는 이름으로 위장시켜 출항시키고 사고를 위장해 침몰시킨 뒤 거액의 보험금을 타내려 했습니다. 그리고 진짜 세 배인 타이타닉은 올림픽호라는 이름으로 남겨두어 계속 영업을 하려던 속셈이었죠. 이것이 바로 세기를 뒤흔든 타이타닉 바꿔치기 음모론의 핵심입니다. 에이, 설마 그런 영화 같은 일이 있겠어? 라고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소름 돋는 증거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증거, 창문의 개수입니다. 타이타닉호와 올림픽호는 쌍둥이 배였지만 미세하게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갑판 쪽에 있는 창문의 모양과 개수입니다. 진짜 타이타닉호는 건조 당시 비데크의 창문 간격이 불규칙했습니다. 반면 올림픽호는 16개의 창문이 좁고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었죠. 출항 당시 찍힌 타이타닉의 사진을 자세히 보십시오. 놀랍게도 창문의 개수와 배열이 타이타닉이 아닌 올림픽호의 특징과 일치합니다. 건조 중이던 사진과 출항 당시의 사진 속 배가 서로 다른 배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증거, 배의 기울기입니다. 충돌 사고로 프레임이 휘어졌던 올림픽호는 왼쪽으로 약간 기울어지는 고질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타이타닉호의 생존자들은 하나같이 이상한 증언을 합니다. 빙산에 부딪히기 전부터 배가 이미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었다. 갓 만든 새 배가 한쪽으로 기울어져 항해했다? 이것은 사고로 망가졌던 올림픽호였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아닐까요? 세 번째 증거, 구명보트와 쌍안경의 부재입니다. 타이타닉 침몰이 대참사가 된 가장 큰 이유는 구명보트 부족이었습니다. 당시 규정 탓도 있었지만 화이트 스타라인은 이상할 정도로 구명보트를 채우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감시원들은 필수 장비인 쌍안경조차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망망대해를 육안으로만 감시하라는 것은 사실상 빙산을 피하지 말라는 뜻 아니었을까요? 마치 사고가 나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말이죠. 네 번째 증거, 모건의 갑작스러운 취소입니다. 이 배의 주인이자 계획의 설계자로 의심받는 JP 모건, 그는 원래 타이타닉의 천여항해에 탑승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개인 스위트룸까지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죠. 하지만 출항 직전 그는 갑자기 몸이 안 좋다는 핑계로 탑승을 취소합니다. 하지만 그 시각 그는 프랑스에서 내연녀와 휴가를 즐기는 모습이 목격되었습니다. 그는 배가 침몰할 것을 미리 알고 있었던 걸까요? 모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최측근 친구들과 억만장자 지인들 수십 명이 출항 직전 줄줄이 예약을 취소했습니다. 그 빈자리를 채운 건 영문도 모른 채 3등실에 탑승한 가난한 이민자들 뿐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증거, 캘리포니아노의 미스터리입니다. 원래 그들의 계획은 완벽한 살인이 아니라 완벽한 사기였습니다. 사람들을 죽일 생각은 없었던 겁니다.
타이타닉이 침몰할 예정이었던 해역 근처에는 캘리포니아노라는 배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이 배는 화물도 싣지 않고 승객도 태우지 않은 채 바다 한가운데에 멈춰 있었습니다. 음모론자들은 이 배가 구조선 역할을 하기 위해 대기 중이었다고 주장합니다. 타이타닉이 사고 신호를 보내면 즉시 달려가 승객들을 구조하고 배만 가라앉히는 시나리오였죠. 하지만 운명은 그들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짙은 안개와 통신 오류로 인해 캘리포니아노는 타이타닉의 조명탄을 보지 못했고 결국 구조는 실패로 돌아가며 1,500명이 수장되는 비극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 사고 직후 화이트 스타 라인은 엄청난 액수의 보험금을 수령했습니다. 그리고 남겨진 올림피코 사실은 진짜 타이타니코는 1935년까지 20년 넘게 문제없이 운항하다가 은퇴했습니다. 수명을 다한 올림피코를 해체할 때 또 하나의 미스터리가 발견됩니다. 올림피코의 내부 부품 곳곳에서 401이라는 숫자가 발견된 것입니다. 401은 타이타니코의 건조 번호였습니다. 올림피코의 번호는 400번이었는데 말이죠. 왜 올림피코 안에 타이타닉의 부품이 들어있었던 걸까요? 물론 반론도 존재합니다. 배를 수리하는 과정에서 부품을 공유했을 뿐이라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1985년 발견된 타이타닉의 잔해에서 401번호가 적힌 프로펠러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은 남습니다. 프로펠러는 교체 가능한 부품이기 때문입니다. 바다 깊은 곳, 이끼 낀 선체 어딘가에는 지워진 이름 올림픽의 흔적이 남아있지 않을까요?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진실은 차가운 심해 속에 잠들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역사상 가장 대담하고 비극적인 보험 사기극을 슬픈 로맨스 영화로만 기억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바다 밑에 있는 배는 타이타닉일까요? 아니면 올림피코일까요? 진실이 무엇이든 억울하게 희생된 1,500명의 영혼에게 애도를 표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몰랐던 역사의 뒷면 히든 스토리로 레이첼의 지식 확장소였습니다. 오늘도 지식을 넓히셨나요? 그럼 또 다른 지식으로 간단하고 쉽게 지식 확장소 채널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똑똑한 하루를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지식 확장소 채널의 레이첼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